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세이 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좀 갑작스럽게 이제 강의를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몇몇 친구가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어,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만들게 된 PPT여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한 PPT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지식인 레이더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너무 제가 발표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또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레이더. 세이야, 네, 혹시 레이더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이더요. 네. 아, 레이더는 그, 뭐라 그러냐. 전파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다른 선박들이나 물표를 음, 탐지하고 그런 거 오,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것 같은데요. 진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명하려 했어요. 전파를 이용해서 물표의 방위와 거리를 탐지하는 그런 장치라고. 영어로 radio detection 또는 direction and ranging이라고 해서 레이디어가 전파지 않습니까? 전파를 이용해서 물표의 방위와 거리를 탐지하는 장치죠. 그래서 레이더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전파의 세 가지 성질, 전파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전파의 성질 중에서 그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하여 가지고 물표의 거리와 방위를 측정하는 장비예요. 혹시 박지민 씨, 그 전파의 세 가지 성질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사성이나 반사성이랑 네, 등속성. 직진성, 반사성, 등속성. 아우, 예, 정확합니다. 전파의 성질 방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물표의 거리와 방위를 측정을 하는데, 등속성이라고 하면 이제 전파가 일정한 속도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고, 직진성이라고 하면 이제 뭐 꼬불꼬불 가지 않고 직진해서 간다라는 의미고, 이제 반사성이라고 물표에 맞닿으면 다시 반사되어 돌아오는 성질, 이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하여 이 레이더는 물표를 탐지한다는 것이지요. 레이더 안테나 스캐너에서 전파를 발생하면 직진을 해야 될 거고, 똑같은 속력으로 나아가야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반사되어 다시 돌아와야지 이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성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성질을 이용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냐면, 우리가 거리라고 하면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로부터 전파를 발사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수신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전파의 속력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시간을 측정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의 속력 그리고 반사되어 돌아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표와 우리까지만을 거리를 측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누기 2까지 해주면은 우리 이제 스캐너로부터 물표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방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거리는 우리가 시간 곱하기 속력 나누기 2의 성질을 공식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데 방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제 레이더 안테나가 향하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물표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전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테나 스캐너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전파의 속도가 워낙이 빠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시간은 사실상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당시 레이더 안테나가 향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측정된 그 물표가 그 물표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정준영 씨? 정준영 씨? 네. 네, 우리가 지금 거리 측정의 원리랑 방위 측정의 원리를 알아봤는데, 레이더는 그러면은 거리가 좀 더 정확할까요? 방위가 좀 더 정확할까요? 아, 음, 거리? 거리요? 네,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거리가 맞습니다. 거리가 더 정확을 해요. 왜냐면은,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수평 빈폭에 의해서 수평 빈폭만큼 물표가 확대되고 또, 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는 이제 거리가 더 정확하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의 표시 방식인데요. 일단 상대 운동 방식과 레이더 진운동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대 벡터를 설정할 때와 그리고 트루 벡터를 설정할 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원준 씨, 예, 혹시 상대 벡터랑 진 벡터 약간 차이점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진벡터는 그 엑디스랑 똑같이 000도가 맨 위에 있고 상대 벡터는 본선의 진행 방향이 맨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엑디스와 같이 일단 진응동 방식은, 예, 진 벡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디스에서 많이 사용하죠. 우리 물표의 실제 운동과 방향을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는 게 진 벡터이고요. 상대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도 우리의 벡터는 없이 우리 벡터를 상대 벡터에 합성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이제 상대 벡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진 벡터를 사용하다가 또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때 우리 선박이 선수를 통과할지 선비를 통과할지 아니면 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상대 벡터로 이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박세희 씨. 네네. 네, 레이더 영상 지시 방식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헤드업, 놀스업, 콜스업, 혹시 차이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드업은 본선 헤딩이 가장 위쪽을 가리키고 주변 화면이 돌아가는 방식이겠고요. 오, 그다음에 롤스업이 위에가 진북으로 지정돼서 이제 우리 선박이 돌아가는 걸로 기억하고요. 맞나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코스업은 애매하긴 한데 침로가 음, 기준으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정확해요. 헤드업 방식, 결국에는 레이더 화면 상단을 무엇을 기준으로 레이더 화면을 표시할까? 이고요. 세희 씨가 설명하신 대로 헤드업은 본선의 헤딩을 레이더 화면 상단에 고정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래서 화면이 움직인다. 그래서 뭐 단점으로는 이제 착각의 여지가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 실제 견시하는 거와 레이더 화면이 똑같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놀스업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진북을 레이더 화면의 상단으로 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놀스업 방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차트, 해도와 이렇게 비교하기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마지막으로 역시 설명하신 코스업, 예, 우리가 딱 선택하였을 때의 침로를 이제 레이더 화면 상단에 고정하는 것이 코스업이고요. 어, 이 헤드업 방식의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코스업 지시 방식이죠.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레이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어, 박지민 씨? 예, 예. 예, 혹시 레이더 구조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좀 있습니까? 레이더의 뭐 구성 요소. 기억이 네. 잘 나지 않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 안테나라든지 뭐, 안테나 스캐너 있고, 네. 안테나가 좀 메인이기 때문에 안테나밖에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트랜시버, 리시버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 기억나긴 하는데, 아, 그냥 네. 이름만 기억나고, 네, 잘 음,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테나 정말 중요하죠. 안테나라고 하면은, 예, 가장 여기 위에 있는 건데, 그냥 책에 있는 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 레이더 운용 실무라고 이 책을 어제 좀 급하게 읽어봤고요. 예, 그, 안테나라고 하면 역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옆에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요게 안테나지 않습니까? 그 선박의 그 컴퍼스 데크 위쪽에 있는 그 스캐너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전파의 빔을 발사하고 또 다시 수신해 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안테나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더 송신을 하는 장치는 트랜스미터, 수신기는 리시버, 그리고 이 송신기와 수신기를 구분해주는 송수신 전환 장치가 있는데 일단 송신기부터 살펴보자면 트랜스미터라고 하고요. 송신기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 요소로는 뭐 트리거 전압 발생기, 그리고 펄스 변조기, 그리고 뭐 마그네트론 이런 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트리거 발진기에서 뭐 트리거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펄스 변조기에서 뭐 펄스 폭을 결정하고 또 마그네트론에서 강력한 그런 전자파 신호를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 안테나로 보내서 이제 전파를 발사하는 빔을 발사하는 그런 송신 역할을 하는 게 송신기고요. 이제 리시버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를 이제 발사했으면 다시 반사되어 들어오는 미약한 그런 전파 신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호들을 증폭시켜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지시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레이더 화면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리시버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수신 전환 장치라고 두플렉서가 있는데 혹시 세이씨 기억하십니까? 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 어, 대충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하, 그러게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송신할 때는 뭐 어디를 막아주고 뭐 이런 거. 그쵸. 수신, 그, 전파를 내보낼 땐 세는데, 이게 들어올 음, 때 또 약하니까. 아우, 정확한데요? 그래요, 맞아요. 전파를 이렇게 우리 송신기에서 이렇게 송신을 할 때는 워낙 강력한 그런 전자파 아닙니까? 그런 신호가 만약에 수신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신기에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송신할 때는 수신기로 가는 회로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수신을 받을 때는 안 그래도 미약한 정보인데 일로 뭐 송신기 쪽으로 새어 들어가면 더 미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신할 때는 수신기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고, 다음에 수신할 때는 송신기로 가는 회로를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송수신 전환 장치이고요. 그 영어로 두플렉서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레이더 구조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려고 그냥 적어만 놨어요. 레이더의 영상의 방해 현상과 거짓상이 있지 않습니까? 방해 현상이라고 하면 해면 반사, 눈비 등에 의한 혼란, 타선박의 레이더 간섭, 뭐 맹목 구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 정원준 씨, 정원준 예, 씨, 예, 그 방해 현상 중에 해면 반사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면 반사가 뭐고 우리가 이걸 좀 조정을 하려면 어떤 키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해면 반사는 레이더 화면에 그 해면에 의해서 거짓상이 그 방해
뭐라 그러지? 그런 게 남는 건데 STC로 조절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딱, 워낙 잘해줘서 딱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눈비 등에 의한 혼란의 기상 상태로 인해서는, 뭘로 조정을 해야 될까요? 지민 씨? 그, 레이더에 레인 수치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 맞습니다. 레인, 네, C 이런 거에 돌려서 이제 조절하면 됩니다. 예, 맞아요. 정확해요. FTC 이런 걸로 조정을 하는 게, 그런 걸로 이제 조정을 하고요. 눈 비위에서 레이더의 방해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혼소를 가지고 조정을 하죠. 이제 타 선박의 레이더 간섭이라고 하면은 다른 선박이 우리 선박과 같은 주파수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런 뭐 헤어리 모양으로 이렇게 레이더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방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태우가 설명을 했고, 또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해줬는데, 혹시 그 정준영 씨 기억하시나요? 예? 예, 그 레이더 간섭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버튼을 통해서 그걸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IR입니다. 정확합니다. 예, IR 맞아요. 인터퍼런스 리젝션이라고 하는 그 IR 버튼을 이용하여 가지고 이런 타선박의 레이더 간섭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맥목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우리 본선의 마스트라든지 이런 선체 구조물 때문에 레이더가 탐지가 되지 않는 구간, 않는 각도, 그 부분을 맥목 구간, 블라인드 섹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선교의 그 브릿지에 맥목 구간이, 레이더 맥목 구간이 표시되어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거짓상입니다. 거짓상이고요. 간접 반사는 한번 그러면은 세이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간접 반사의 원인은 선체 구조물의 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음, 뭐라 하죠? 마스트나 그런 거에 이제 간접 잘못 반사가 되어서 오, 그 정확합니다. 다른 위치에 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대책은 음, 변침을 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 뭐 그릴 수 있나? 디자인. 아닌데. 네, 맞습니다. 세이 씨가 설명해 주신 게 정확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안테나 배경을 통해서 전파를 발생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 스캐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구조물, 마스트 같은 구조물에 반사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거리는 비슷하더라도 이제 다른 방향에 허상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이 거짓상 중에서 간접 반사를 이용한 거짓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울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이더 발사 전파에 대하여 거울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강반사체 이렇게 반사가 잘 되는 빌딩 같은 거에 반사되어 가지고 그 다른 물표에 다시 이렇게 또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거울면 반사이고요. 다중 반사는 이제 박지민 씨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정반사는, 어, 레이더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음, 물체가 일직선상으로 나타내는 게 다중반사인데, 음. 어, 원인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확해요. 그 다중 방사라고 하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우리가 옆에 선박이 너무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한 번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사되기 때문에 그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계속 허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허상들 중에서 진짜 진상은 그 일렬로 된 거 중에 뭘까요? 제일 앞에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진상이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치겹 반사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더에 이렇게 뭐 주엽이 있고
측엽이 있는데 주엽에 의해서 물표가 탐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옆에 날개같이 뭐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측엽에 의해서 물표가 탐지가 되어가지고 물표가 약간 원호 형태로 좀 더 길게 실제보다 길게 이렇게 거짓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측엽 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소인 반사는 어, 우리가 이제 레이더 레인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마일로 설정을 했는데 14마일의 정도 12마일 이상의 물표가 탐지되는 현상이 2차 소인 반사인데요. 이거는 원인이 뭘까요? 박세희 씨가 마이크 한번 예,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 2차 소인 반사. 우리가 그 어떤 뭐 기상 뭐 차가운 공기가 위에 있고 뭐 아래에 있고 하면서 막 전파가 아, 더 나가고 기억하시나요? 그, 아,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쵸. 아, 근데 뭔지는 알죠. 아굴절. 또 뭐 아, 있죠? 초월절. 맞아요. 아굴절, 초굴절, 더간현상.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차가운 공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그 위에 있을 때 이제 전파가 아래로 꺾이면서 어, 우리 더 탐지가 되는 게 초굴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초굴절 현상을 이용해서 실제 그 레이더 레인지보다 더 멀리 있는 물표가 탐지되어 레이더에 나타나는 현상이 2차 소인 반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선의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를 이용해서 선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레이더 거리와 실측 방위에 의한 방법인데요. 이제 레이더 상으로 뭐 레이더의 VRM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Value of Range Marker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커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실측 방위라는 거는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죠? 방위를 잴 때. 주변에 있는 물표랍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할까요? 이제 레이더로 거리를 측정하고 방위는 그 그걸 이용해서 자이로 자이로, 예, 맞습니다. 자이로 리피터를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레이더가 거리가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는 레이더로 그리고 방위는 자이로 리피터로 하면 정확한 선의 결정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둘 이상 물표의 거리에 의한 방법도 역시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둘 다 이제 레이더의 거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뭐냐, 거리를 레이더의 상에 이제 VRM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을 두 개의 물표의 거리를 측정해서 둘 이상의 물표의 거리를 측정해서 선의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시기라든지 뭐 이렇게 물표가 별로 없을 때는 한 물표의 레이더 방위와 거리에 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1, 2번 방법보다는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방위가 이제 조금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정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사용하려나요? 이런 레이더의 둘 이상 물표의 레이더 방위에 의한 방법은 이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개의 물표의 방위를 이용할 거면 차라리 자이로 리피터를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 회의가 10분 뒤에 종료되네요. 알파라고 하면 영어로 플레임으로 오토매틱 레이더 플로팅 에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물표를 플로팅을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려면. 그래서 이 알파가 이제 레이더에 같이 있으면은 그 우리가 여러 물표를 이렇게 플로팅해도 이 알파가 자동으로 그 물표의 움직임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CPA, TCPA, BCR, BCT
이런 정보들을 레이더 화면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다 알고 있겠지만 CPA, TCPA 이거 기억하시나요? 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네네. 음, 어, 예, 제가 설명을 할까요? 설명을 해달라고요. 네, CPA야, 그, 지정한 선박과 본선이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 지점의 거리를 나타낸 거고, 오, TCPA는 그것까지의 시간이겠죠? 아,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그냥 풀네임만 얘기하자면 CPA는 Closest Point of Approach이고요. TCPA는 Time to Closest Point of Approach이죠. BCR, BCT는 이제 Bow Crossing Range, Bow Cross Time이라고 해서 선수 통과 거리인데요. 그 이제 우리 BCR, BCT의 값이 플러스면은 우리 선박에 선수를 통과할까요? 선미를 통과할까요? 선수요. 양수이면은 BCR 값이 양수이면은 선수요. 선수. 예, 본선에 선수를 통과하고 이제 음수면은 이제 선미를 통과를 하죠. 그래서 이 BCR, BCT 값을 통해서 본선에 선수를 통과할지 선미를 통과할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선박이 여기 A라고 치면은 그 우리 선수를 통과할 때 거리입니다. 최근접점과는 다르죠. 최근접점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여기서 가까울 수도 있고 어디서든 가까울 수 있는데 BCR 이 레인지는 우리 물표의 상대선이 우리 물표의 선수를 통과할 때 본선과의 거리가 BCR이고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BCT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더 작동 절차예요. 첫 번째로 이제 스캐너 부근에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제 레이더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누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뭐 윙브리지를 나가가지고 스캐너 부근에 작업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는 게 좋고요. 또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제 레이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또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원키를 눌러 스탠바이로 이제 바꿔주면서 이제 송신기를 한 3분 정도 예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TX 스탠바이 동작 버튼을 눌러서 레이더를 작동을 시킵니다. 이제 탐지 거리를 레인지를 조정을 하고요. 밝기를 조정하고 튜닝이라고 하면 동료인데 이건 보통 오토로 설정하거나 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죠. 개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도이고요. 이제 레이더는 각자의 항해사의 성향에 맞게 각자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닝 오토로 하고 게인을 이제 조금 70%, 80% 이렇게 올린 다음에 STC랑 FTC로 이제 다시 또 조절을 하는 그런 식으로 레이더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튜닝과 게인을 조정하고 이제 해면과 기상 상태에 따라서 STC 해면 반사 그리고 FTC 기상 상태에 따른 그런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 방식, 뭐 렐러티브 모드, 트루 모드 뭘 쓸 건지, 그리고 뭐 헤드업을 쓸 건지, 노스업을 쓸 건지, 코스업을 쓸 건지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물포를 플로팅을 한다든지 알파를 이용해서 다수의 물포를 플로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렉트로닉 베어링 라인을 이용해서 선박의 뭐 방해를 측정할 수도 있고 뭐 밸리어블 레인지 마커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뭐 레이더를 활용해서 선의를 결정할 수도 있고 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레이더죠.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사실 레이더를 다루려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레이더의 뭐 각각의 콘솔의 명칭 역할이라든지 뭐 최대 탐지거리, 최소 탐지거리, 거리 분해능, 방위 분해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도 좋고 다뤄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만에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어요. 혹시 그러면은 일단 중지를 하고 기록을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